구독자 여러분, 대부분의 식물들은 특유한 향기나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냄새는 수정을 시켜줄 매개충을 끌어들이거나 식물체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을 퇴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 식물이라 하여 어성초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양모밀입니다. 양모밀은 메밀과 유사하고 전초를 약으로 활용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특히 탈모 예방과 염증을 없애주는 등 다양한 약재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양모밀의 숨겨진 비밀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기 위해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 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연이 주는 약초 양모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어성초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지는 양모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양모밀은 잎이 메밀과 유사하다고 하지만 메밀의 잎보다는 고구마 잎과 거의 유사하며, 여름철에 피는 꽃을 보면 꽃잎처럼 보이는 흰색으로 된 내장으로 된 잎은 꽃잎이 아닌 포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양모밀의 생태적 특성과 포엽의 비밀, 이름의 유래, 활용 및 효능, 어성초에 전해지는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밀은 300촉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히말라야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 전 지역 숲속 또는 습한 곳에 양지 또는 반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땅속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으며 줄기는 20에서 50cm로 곧게 서고, 줄기에는 몇 개의 세로주름이 있으며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3에서 8cm로 잎이 발려 있고 펴지면 심장 형태를 이루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밋밋합니다. 6월부터 8월에 걸쳐 피는 꽃은 짧은 꽃줄기 끝에 달리는데, 흰색으로 된 내장의 포엽 가운데 노란색의 자잘한 꽃이 모여 피는데, 꽃잎과 꽃받침이 없고 3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9월경에 연한 갈색의 종자가 열립니다. 생명력이 강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으며, 한번 식재하면 매년 새싹이 올라와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모밀의 꽃을 보면 내장으로 갈라진 흰색으로 된 것은 꽃잎처럼 보이지만 꽃잎이 아닌 포엽이라고 하는데요. 포엽은 잎이 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어린 꽃봉오리를 보호하는 꽃받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화려한 색으로 꽃잎으로 보여 벌이나 나비 등의 매개충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모밀의 흰색으로 된 내장의 포엽은 곤충의 눈에 잘 띄도록 진화되었는데, 이것은 작은 꽃에 약점을 보완하여 종족 번식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양모밀의 진짜 꽃은 포엽의 가운데에 뾰족하게 올라온 노란색의 꽃알에 자잘한 꽃이 모여 달리며, 이렇게 포엽이 꽃잎처럼 보이는 식물은 양모밀을 비롯하여 산딸나무, 안스리움, 포인세티아 등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양모밀의 이름은 잎이 메밀잎을 닮았고 약으로 활용된다고 하여 양모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메밀잎보다는 고구마잎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고구마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성초라는 이름은 건강식품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성초라는 이름에 따라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으며, 어성초를 한자어로 풀이해보면 물고기 어자에 비릴 성자를 붙여 만들어진 이름으로 줄기와 잎에서 물고기의 비린내가 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역겨운 냄새가 나고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중약초, 즙채, 십약, 집약초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던 병영지 주변에는 양모미를 재배하여 항생제를 대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로움을 주는 신비의 명약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잎을 짓지어 종기와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르고 부스럼이나 골맞을 때와 치질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며, 한방에서는 접채 또는 중약 등의 생약명으로 약재로 활용되는데 탈모 방지와 염증에 효능이 있고 항균 작용이 뛰어나며 장내에 안 좋은 균과 노폐물 제거 등 장 건강에 좋다고 하며, 이뇨, 장염, 요로감염, 폐렴, 기관지염, 아토피 피부염에 좋고 구충제로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약재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알러지가 생길 수 있고 과다 섭취 시 설사나 구토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주의가 필요하며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모밀은 비린내가 나지만 잎과 뿌리 등을 덮어서 만든 차로 마시면 비린내가 없이 좋다고 하며, 어린 잎은 나물이나 샐러드로 식용하고 화장품, 샴푸, 비누, 팩, 입욕제 등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식물이 강건하여 한번 식재하면 그냥 방치해도 잘 자라 다른 잡초들이 나올 수 없게 만들어 잡초 방지에 좋고, 또한 냄새 등으로 모기나 벌레 등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여 시골에서 울타리 안에 심어도 좋다고 하며, 잎이나 꽃이 관상 가치가 있어 조경용으로 식재되고 토양을 덮는 피복력이 뛰어나 지피식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어성초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보면, 옛날 제주도에 있는 화산의 왕자가 바다의 공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둘은 열렬히 사랑하며 결혼까지 약속한다. 하지만 한라산의 산신이 둘의 관계는 불과 물의 궁합으로 상극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되었고 그 결실로 공주는 아이를 갖게 된다. 어느덧 10달이 되어 아이를 낳던 공주는 죽게 되는데, 왕자는 크게 슬퍼하며 공주를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다. 이듬해 봄, 무덤가에 이름 모를 풀이 자라났는데 그 풀의 냄새가 물고기 비린내 냄새를 풍기고 있어 사람들은 바다의 공주가 꽃으로 환생한 것이라고 하여 물고기의 비린내라는 뜻의 어성초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자연이 주는 약초, 양모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양모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원 등에서 양모밀을 만나게 된다면 코를 가까이 하여 물고기 비린내가 나는지 냄새를 맡아보고, 꽃이 피어 있으면 꽃과 포엽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 보면서, 또한 전해지는 이야기도 상기해 본다면 뜻깊은 생태 탐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